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컷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도 110번째 수다인가요?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한유다님의 소설 전율 하편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간계로 여행을 가서 네.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직 못 놀았어요. 아직 못 놀았구나. 내려간 정도? 내려가서 하룻밤 지났어. 네. 그래서 새우 만들어 먹었다. 새우 만두가 안 맛있다고 시켰다. 했어요. 안 시켰구나. 맛있는 거라고 했는데 안 시켰다. 서령만 먹었다. 네. 슬프네요. 네. 저작거리에서 불이 났었다. 네. 그게 가장 큰 맞아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고는 공수가 아니고 어떤 인간 남자가 네. 인간 남자가 너무 이상하다. 인간계의 인간 남자. 인간 남자가 나오는데 네. 이 남자가 찌질이에요. 네.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얘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채가라는 사람이랑 혼담이 오게 된 걸 알고 혼자 승질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애는 이 남자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노관심. 네,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정도로만 이렇게 사람을 대했는데 네. 이 남자만 자기 혼자서 이제 막, 커네. 막 혼자 이제 막 이것저것 넘겨주고 막 물건 갖다 주고 막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해놓고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인데 약간 혼자 착각하고 있군요. 착각이 심했어요. 네. 근데 안타깝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회가 이제 다 받아봐 놓고 입 닦는다고 망할련 이러면서 네. 못된 채굴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채가는 또 이제 그 잘생겼는데다가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는데 걔랑 이제 둘이 혼담이 오고 간다니까 두 배로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식은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놈이 그렇게 미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청이다. 좀 주변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귀신인가? 이러면서 이제 호달달거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안 약한 척 하려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이러면서 호통을 쳤어요. 오, 대단한데? 있는 척. 근데 그때 쥐뿔도 없으면서. 붉은색 도포에 금실이 수놓아진 옷을 입은 화려한 부채를 든 사내가 나타나서 옷이랑 이제 분위기가 귀한 집안의 어떤 자세 같았고 주작이 아닐까. 맞다. 정답. 이 사내는 네가 원하던 간직이랑 네 것이 됐어야 될 여자가 그놈이 다 가져간 게 증오스럽지 않냐 라고 했죠. 네. 망상장애죠. 박진영인 줄 알았네. 네. 네가 사는 거지. 그래서 사내가 말한 게 자기가 생각하던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내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 잘난 얼굴을 지져 놓으면 어떤 여자가 혼례를 하러 오겠냐 이렇게 나쁜 얘기를 했죠. 놈. 이러니까 네. 이 인간 남자 눈이 번들거리면서 네. 체가놈이 괴로워지고 자기가 여자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야. 꿈이 매우 크네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가 아니라고 해서 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너는 아니건. 너도 아니야. 근데 들켜서 관아에 잡혀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는 그 와중에 거예요. 겁은. 그러니까 사내가 몰래 하면 된다고 절대 안 들킬 거라고 불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라고 했고 이 논팽이가 황홀한 표정으로 이제 고개를 끄덕여요. 약간 이제 최면에 빠진 것처럼. 네. 그러면서 사내가 이제 모든 그렇게 사람이 장작을 가지고 있고 불씨를 던져 피워낸 불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까 막 기대를 하면서 네. 레알 미친놈이네. 네, 그렇게 이제 방화범의 흔한 망상이죠. 그래갖고는 불로 영혼을 잡아먹으면 자신의 힘이 더 세진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귀찮게 그래서 핏줄을 살인을- 만들어 기다리는 것보다 간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캠핑 가서 불멍하고 있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왜 불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인간의 홀려요? 본능인가? 약간 그것만 계속 멍 때리면서 보잖아요? 그럼 음. 되게 빠져드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어. 아, 이래서 방화를 하는 건가? 달달달. 이상한데? 기분이? 이것이 그럴 수가. 불멍인가? 약간 이상했어요. 그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이상한 느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기로 한 방법이 결국에 이제 인간이 자기가 하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기는 잘못을 추궁을 당할 일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내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는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안 나오고요. 와, 인간은 어쨌든 홀리는 힘이 있긴 있네요. 그런가 불은 봐요. 참 사람을 홀리지. 힘을 모아서 진화하나? 말하면서 아니, 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냥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작은 거죠. 네. 그래서 밤이 됐고 네. 공이랑 수랑 설령은 야시장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설령이 이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바빴고 신났어. 이제 수호이라서 수가 원래 이제 현무공에만 있으니까 인계로 나올 일이 드물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온 김에 다 먹고 다 휴가가 보고. 없었어?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고 갈 계획이었고 네. 수는 이제 공한테 이제 선물할 만한 거 네. 필요한 거 이런 거 이제 막 구경을 하다가 주전무리도 이제 샀어요. 네. 그러면서 먹고 돌아다니다 이제 풍등을 봤는데 네. 소원을 적은 종이를 등에 묶어서 하늘로 날려보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날린다 이런 설명을 들었고 네. 수가 풍등을 날린다고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언제나 이제 이루어지리라 믿는 순진함이 부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가 간절히 바란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은 결국 형체조차 않지 않는다. 비관적이야. 이게 어두워.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허무함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스타일이네요. 네. 근데 자났으니까요. 약간 그래서 공이 수한테 이제 우리도 해보자고 이렇게 했고 공을 해맑다. 네. 어쨌든 수랑 약간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즐겁죠. 네. 공은 4시간이. 데이트겠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표정을 하고 풍등을 보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설령은 돈을 꺼내서 공손히 쥐어주면서 네 말이 맞다.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야시장은 또 흥정을 안 하면 털린다더라. 이런 조언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수는 왜 공한테 돈을 주냐고 누가 돈을 노리고 공을 해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이 역으로 당할지도 몰라. 손목 잘리는 거 아닙니까? 설령이 제 허리춤에 검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러니까 수가 그거 그냥 장식이잖아. 공의 검술 스승이 이제 증거 써도 된다 그랬다고. 오. 공을 이제 직접 사서 한 거였고 백호 아니었어요? 네. 홍룡이었나? 백호요. 백리 맞죠? 그러면서 그걸로 축하 연회도 열었었는데 수가 이제 모르는 척을 하니까 설령이 황당한 거예요. 그 설령 아직 내 눈엔 애기인걸? 응애예요? 손 다친다 막 이런 느낌. 다친다. 살살 돌아라. 설령은 공한테 구조 요청을 보내려고 했는데 공이 수를 보면서 예쁘게 웃느라 바빴어요. 네. 네, 이 바퀴벌레 커플들. 그래서 돈을 수에게 뺏겼고 공은 설령에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를 기만하려 드는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마치 그게 없게 만들겠다. 라는 것처럼 좀 무서운 말로 들려가지고 네. 설령은 흠칫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수가 저기 사람들 줄 왜 서 있냐 물어봤고 설령이 이제 호기심을 빛내면서 후다닥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닭 튀김 파는 집이라고. 치킨이죠. 맛있겠다. 맛있죠. 야시장의 명물 먹거리라고 닭꼬치면 하고요. 좋겠다. 치킨이 맛이 아, 없다면 맛있겠다. 그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사지 않나. 닭꼬치도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닭꼬치 먹고 싶다. 회사 앞에서 닭꼬치 하나에 맥주 500 먹으면 딱 좋았는데. 개 맛있죠. 밖에 나가고 싶다. 어쨌든 수는 딱히 사람들이 이해는 안 됐지만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나 궁금해 보였고요. 네. 공이 제가 사올까요? 물어봤더니 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설령이 무슨 소리냐고 한 번 왔으면 다 먹어봐야 되는 거라고. 다 먹어봐야지. 맞아. 언제 또 나온다고? 그럼. 사올 테니까 둘이 풍등 날리고 있으라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달려갔죠. 사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수는 설령이 혹시 사고 칠까 걱정을 했고 별 걱정을. 공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풍등 날리러 가자 이랬죠. 그래서 네. 둘이 가면서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수가 치여서 약간 어깨빵 비슷하게 당해서 넘어질 뻔했는데 공이 애기들이랑 어깨가 맞습니까? 골반이 골반이.
근데 공이 허리를 잡아 안아줬어요. 휘청거리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약간 잘 흐느적거려요. 잘 못 걸어 다니네. 어이쿠. 네, 근데 약간 이때 분위기가 네.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뭔지 압니다. 슬로우 모션 걸리는 맞아. 거. 카메라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네. 갑자기 이제 키스해야 붉은 될것 같고. 깔리고 네. 샤라라 이렇게 조명 깔리고 넘어지는 걸 이렇게 이런... 그렇죠. 착 잡아주죠. 옷이 확 날리면서 네, 요즘에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공의 눈빛에 사로잡혔죠. 네. 왜 그렇게. 그렇게 여주들이 넘어지는 것인지 참. 하이힐 신어서 다들- 그런 게 아닐까요? 하이를 안 신어도 아니에요. 저 사극 봤는데요. 옷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그거 봤습니까? 봤어, 그거. 뭐지? 어쨌든 수랑 공이랑 드라마를 찍고 네. 슬로우 모션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곧 키스해야 될 것 같고. 키스박 BGM. 키스 갈겨. BGM 켜지고. 왜 키스를 안 갈기는 거야? 맞아. 아니 이 타이밍인데 왜 키스를 안 갈겨? 공수는 그렇게 풍등 가게거리에 도착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인이 소원을 적는 종이 색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고. 네. 그러면 이제 호기팽이를 상술. 아, 여러 개를 다 사세요. 무지색으로 다 날리게 하려고. 근데 다 이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기팽이를 하려고 하는데 공이 철벽을 쳤어요. 네. 네, 근데 좀 무서운 철벽이었고 아, 그럼. 눈빛으로 무서웠대요. 네. 예, 수만 몰랐죠. 어쨌든 공은 수한테 어떤 색이 좋은 거 같냐면서 여우꼬리를 막 흔들었고 소원 종이에 뭐라고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네. 수가 자기는 공이 내 옆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쓸 거였지만 괜히 비밀이라고 안 알려줬죠. 100년해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년 안 돼. 100년 안 돼. 아, 천수. 만년해로 이런 거. 100년 그래. 너무 짧다. 100년은 짧네. 만년해로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공을 옆에 잡아두려고 비는 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네. 어쨌든 수는 너는 어떤 소원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이 무병장수. 수도 비밀이니까 자기도 비밀이라고 이제 불공평하지 부귀영화. 않냐 해서 그럼. 이렇게 안 알려줬고요. 내 일기장임. 프라이버시임. 수는 비밀. 공이 제게 비밀을 만들다니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먼저 비밀해놓고 내 새끼 나한테 비밀이 있다니. 네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내 새끼 일기장을 내가 못 보다니. 몰래 뒤진다. 어쨌든 둘은 등을 각각 쥐고 이동을 했는데 네. 상인이 두 장소를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제한적인 장소에서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화재 위험이 아주 큰데. 아이, 나이브하네. 근데 첫 번째는 그게 물 위에다 날리지 않아요, 보통? 아닌가? 보통 근데 내가 막 근처에서 어, 날리죠. 호숫가나 내가 근처에서 떨어져도 불이 안 나게. 안 날려봐서 모르겠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날릴 일이 없죠. 해본 근데 적 없는데. 근데 날리는 거 개 많이 나오잖아요. 아, 뭐 드라마에선 나오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언덕 위에서 날리는 거였고요. 네. 공이 이제 수가 이미 지쳐 보이니까 이제 언덕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언덕백이 안 돼. 네, 그래서 잘랐고 오르막길 못 올라가. 업고 가자. 네. 두 번째는 이게 다른 마을이랑 이어지는 길인데 네. 얘가 인적이 드물고 야시장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별빛을 밟고 풍등을 날릴 수 있는 낭만적인 장소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공이 먼저 풍등을 날리려고 그랬는데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여기는 사람이 잘 없대요. 신기하네요. 네, 어둡고 사람이 없고 딱 키갈하기 좋은 장소였죠. 그렇군요. 네. 이것도 드라마인데. 저는 공의 소원 종이를 보려고 그랬는데 네. 가져온 등불을 공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꺼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풍등을 날렸고 마침 이제 보름달이었는데 수는 이제 등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달을 가리려고 하니까 네. 아까 상인이 그때 딱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런 얘기 해줬었단 겁나 말이에요. 빨리 해야겠네. 공이 막 그걸 보더니 이제 소원 빌으려고 그랬고 수는 공이 어디든 행복하길 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어디서든. 네. 그래서 공이 무슨 소원 비셨냐 물어봤고 수는 네가 행복하라고 빌었다 얘기를 해줬고 네. 수는 공한테 너는 하고 물어보니까 공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 오. 했죠. 그래서 수가 그게 뭐냐고 내가- 바라는 거면 내가 무엇이든 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딜인데?
근데 콩이 그건 바로 키가를 너. 너. 키가를 해서 네가 질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키가를 했어요. 아, 다행이다. 아, 여기서 네, 키갈 당시라서 키갈 했죠. 그래서 잘했구먼. 수는 멍하니 있다 놀라서 다리 위에서. 이게 뭐냐라고 그랬고 공이 생일 선물 가지고 싶은 걸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네. 지금 받았네요 이렇게 했죠. 아, 여우 같은 놈. 무서운 놈이 새가 아니었다. 약간 주폭스라고 하면 되나? 주씨였어? 주씨 아니에요? 주작이니까 그쵸, 주희. 주휘 아닐까? 주인 같네, 아무튼 주인. 주폭스라고 하자. 수라고 하고 주라고 할 뻔했네. 주씨. 주씨. 수는 주작 주씨. 이제 둘 다 객잔에 돌아왔고 수가 이제 씻고 취미로 갈아입는 동안에 계속 멍한 거예요. 네. 얘가 내가 먼저 한 거지. 거의 기억이 없어. 그 키가 당한 이후로 기억이 약간 없어. 넋이 나가서 멍해가지고.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원래 공이 어렸을 때는 볼이나 이마에 이제 입 맞춰주기도 했고 네. 그렇게 했는데 입술 박치긴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째서지? 애기니까 애기는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는데. 충치 올무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현실적인데. 어쨌든 수는 그 뽀뽀랑 이 뽀뽀랑 다르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어? 그러니까. 나 혼자 심각한 걸 거야 이러면서 아, 전신 승리를 하려고 어허. 그랬고요. 답답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안고 있던 따뜻한 것도 없으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술을 마셨죠. 수는 밀당하는 거야? 이제 수가 주술로 술 액체를 네. 공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난을 쳤는데 시뮬레이션 하고 있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물로 빚어내는 거를 이제 했었대요. 이게 버릇인데 네. 원래 이제 어렸을 때는 자기가 이제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창이랑 방패를 들고 막 건강한 장난감 만들었어. 예,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아니면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이런 거를 이제 빚을 때가 많았는데 마치 해리포터 거울의 방 같은 느낌인가? 어허. 마법 거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가 만든 작은 새라고 하지만 공이죠. 공이 네. 이제 이리저리 날더니 수 입술에 툭 부딪혔고 그 술잔 속 술로 돌아갔어요. 무의식이. 그래서 수가 의식을 화들짝 이겼어. 놀라서 몸을 일으켰고 네. 그때 문 쪽에서 공이 수한테 괜찮으시냐 묻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수는 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고 네. 자기가 이런 걸 봤을까봐 두근거려 두근두근. 했죠. 아니, 그래서 술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아니 안 그러죠? 돌아갔어요. 아, 뽀뽀 안 하고 다시 돌아갔어. 먹었을 수도 에이. 있죠. 잘못 보면. 먹은 걸로 보일 수도 있죠. 아니, 입 벌리고 있으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술잔을 뭐하러 따라 쪼로록 빨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아, 빨대잔 이렇게 빨아 먹으면 약간 그 우주선에서 우유 마시고 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 빨대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 이렇게 그럼 누가 봤더라도 오해를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가 만든 형상이 그냥 이제 형체인 채로 둥둥 떠 있는 게 다였고 네.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처음이라서 동공지진이었고 네. 공유한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을 했어. 아, 진짜요? 공이 가는? 주술로 밀은 거 아닌가? 쟤는 불속성인데 물도 다뤄? 그냥 상관없나요? 꼭 불을 쓰는 게 아니면 주술 그런 주술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 바람이 불었나? 어쨌든 수는 급하게 술을 들이켰고요. 공이 다가와서는 얼굴이 붉으시네요. 이러면서 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마를 술 쓸었어요. 먹어서 그래. 그러면서 집요하게 술을 보더니 열이 없어 다행이라고 그랬고 수는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무슨 일이냐. 또 그 말을 듣더니 공이 시무룩해 하니까 수가 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 바람에 창이 막 흔들리는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왔다고 헐. 함께 자면 안 돼요? 아, 거짓말이다. 수가 나도 혼자 자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같이 자자 이랬죠. 그래서 네. 공이 가까이 오니까 공에 뭐 향기가 났대요. 네. 그래서 수는 아까 수만 뽀뽀했던 몰래. 게 생각났고 네. 그래서 지금 오해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입 맞춘 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의미인지 너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고 연인에게 하는 것이다. 네, 공이 스승님이 가르쳐줬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한테 하는 거라고 했다. 이렇게 스승 하는 데려와. 어떤 놈이냐? 스승 안 되겠네? 거예요. 그리고 뭐, 무술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상한 걸 가르쳤네?
그랬더니 다만 싫어할지 모르니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허락을 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었던 건데 제가 싫어지신 거냐고 이렇게 했죠. 생일이니까 용서. 그러니까 수가 동공지진하면서 네. 내가 너가 싫어질 리가 있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공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가 당연하지 이랬고 말렸어. 대화의 흐름이 이상. 근데 이게 연인으로서가 아니고 사실 부모죠. 자식이잖아요. 네. 아직 부모의 마음. 그래서 공이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랬죠. 그러니까 수는 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어디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공이 수 손을 잡아서 자기 뺨에 이렇게 묻으면서 손바닥 입을 맞추더니 허락해달라고 애교를 부렸지. 네. 그러니까 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이러면서 부정내기 이어서 이제는 술, 주정. 취기. 그래서 허락을 했고 안타깝네요. 애당초 이제 수가 공한테 부정적인 대답을 잘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싫지도 않았고 네. 조금 놀랐는데 뭐 애정 표현 중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해. 근데 이제 수가 이거는 생일 선물 안 칠 테니까 선물을 좀 더 좋은 걸로 다시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보너스. 더 준다. 선물 더 준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날 자고 일어나서 뽀뽀를 또 하는 공한테 수가 네. 놀라서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키는데 네. 공이 이제 풀이 죽으면서 이제 그 허락이 한 번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아니야 이러면서 네. 대답을 해서 네. 그 이후부터 공이 눈만 마주치면 뽀뽀를 하기 시작해요. 왜 안 사귀는 거죠? 어쨌든 이후에 이상하다. 매일 공이 수 방으로 찾아오고요. 네. 맨날 춥다, 악몽을 꿨다, 어둠이 무섭다 이러면서 수랑 같이 자요. 네. 이제 수는 공의 온기 덕분에 잠도 잘 오고 네. 그래서 결국에 둘이 방을 합치게 이럴 됐죠. 거면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설령한테 하니까 설령이 이제 심드렁하게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생각보다 늦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려니.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공이 수한테 또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고는 굳었고 네. 수는 설령한테 공이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변명을 했는데 네. 그럼 물론- 나는? 저에게는 가벼운 애정 표현 따위 애정이 없으신가요? 없음. 가벼운 것조차 없으신가요? 설령은 뽀뽀할 때마다 공의 눈빛이 무시무시했는데 저게 그냥 가벼운 애정 표현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군요. 저게 가볍다면 난 가벼운 애정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무거운 애정 표현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수는 이제 공을 한없이 순하게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순수하게 입맞춤을 받기에도 공은 너무 애가 아니었죠. 애기가 아니죠. 네, 그러기에는 좀 청소년? 청소년. 그래서 공은 수가 깨닫기 전에 공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조금씩 올가매고 있다. 길들이는 중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루밍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나 없이 그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고 밤이 됐는데 수가 설령을 깨우면서 밖이 네. 소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공기가 술렁이고 수 손가락 반지가 정화하지 못한 공기 때문에 이제 수는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반지 싸구려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세먼지 얼마나 탁했길래 마스크가 KF가 아니었네. 한국계 아니었어. 어디서 싸구려? 약간 아베노마스크처럼. 좋은 마스크를 꼈어야지. 그래서 설령이 바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나갔는데 네. 수가 이제 공이나 설령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불쾌하게 느껴지는 기운이 이제 자기랑 상극인 신력 같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랑 반대가 이제 흙이랑 불인데 네. 흙은 익숙하니까 네. 그게 아닌 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기운을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변의 기운이 흐려져 있고 자기 신력이 봉해져 있으니까 이게 읽히지 않는 거예요, 잘. 어쨌든 설령이 이제 알아보러 나갔다 다시 와가지고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온 거라고 그러면서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산에 불이 났는데 아이고. 금방 꺼질 줄 알았더니 이게 민가로 향하고 있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게 또 겨울에는 불이 자주 나는 지역이 아니라서 왜죠? 겨울에 불이 자주 날 텐데.
아닌가 봐요. 여긴 아닌가 봐요. 여긴 아닌가 보네. 습한 감입니다. 네, 습한 겨울이었구나. 그래서 객잔에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수는 이곳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수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글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수는 이게 신력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예, 가니까 이제 거기가 아수라장이고 신력으로 불길을 꿰뚫어 보니까 남아있는 불씨가 보이는데 공과는 다른 검붉은 색이고 이 불씨가 한 방향으로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고 왜소한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이상하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무표정으로 산이라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이게 주변에서는 막 불났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네. 여기는 막 인형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좀 혼자 기괴하게 침착해. 보였대요. 네. 그래서 이 남자의 몸에 휘감고 있는 연기가 또 점점 벌겋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작의 불은 아니고 인간이 피워낸 불인데 주작의 힘이 아스라의 궤도를 남겨 같은 신수를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인간이 주작의 불씨를 어떻게 얻었는지 의문이 떠올랐지만 신개인이 이제 어지럽힌 인계 질서를 신수가 바로 잡아야 돼서 네. 이제 또 당사자가 수습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빨리 수습을 해야 됐고 본질은 주작의 불이지만 점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수는 청룡의 힘이 깃든 반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청룡의 힘을 빌려서 포구를 불러오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실력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이제 그 반지를 딱 빼는 순간에 공이 귀신같이 알고 수를 불렀는데 네. 수는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계로 공이 못 오게 막고 네. 비구름을 불렀죠. 그래서 네. 이제 반지가 그것 때문에 깨지고 수는 이제 힘을 쓴 것 때문에 또 각혈을 하고 쿨럭.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설령한테 저 새끼 잡아서 끌고 오라고 명령을 그 했어요. 인간이요? 네. 물론 저 새끼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저 새끼죠. 새끼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낸 새끼는 네. 폭으로 자신의 계획이 망한 걸 알고 그 사기꾼 새끼 멱살을 흔들어 주려고 사내랑 만났던 장소로 와, 가던 끝까지 길에 이상하네. 설령을 잡아와요. 네. 그래서 이제 설령한테 긴 봉으로 쳐맞았고요. 네.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얘가 이제 끌려가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사람들이 얘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음. 이제 어쨌든 해소 상단으로 끌려갔고 이 상단의 단주랑 자기 집안이 이제 아는 사이래요. 거래를 했었던 적이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 단주라면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객잔에 들어와서 단주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또 점원들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러다가 다행히 오제랑 마주쳤는데 오제는 남자를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논팽이가 감히 천하 상것이 귀족을 깔아본다면서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상인이 짱이 아닌가 봐요. 귀족 평민 이런 보통 거니까? 상인이 짱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 남자는 귀족 출신이었습니까? 네. 아, 너무 나도 모르게 상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 나도 모르게 머슴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요. 상놈. 그렇군요. 그래서 설령한테 욕한다고 이제 쳐맞았고요. 네. 설령은 이제 오제랑 인사를 하더니 북의 주인이 이 인간을 특별히 만나보고자 하시는데 여기서 하면 문제가 되냐고 물어봤고 오제는 이 사람의 집안이 객잔의 큰 거래처 중 하나이긴 한데 북의 수호자께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찌 맞겠냐. 다만 곤란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니까 자비를 베푸셨으면 한다고 하고 죽이진 절을 했어요. 말자. 네. 근데 물론 이 절은 수를 향한 절이었고요. 이제 네. 설령은 수가 자애로우시긴 한데 문제는 공이었어요. 공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았지. 그래서 아무래도 치울 준비를 해야겠다고 전했고 대신 이제 사형 오라버니한테 말해서 배상은 두둑히 하겠다 했죠. 아, 사형이 남자였군요. 네. 오빠입니다. 서령이 또 남자입니까? 아, 여자군요. 서령이는 여자. 그리고 설령은 계속 시끄럽게 아무 구는. 생각이 없어. 아니 근데 저도 이게 헷갈리긴 했어. 처음에 여자겠거니 읽다가 네. 이름이 예뻐서 여잔 줄 알았네.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설령은 계속 시끄럽게 구는 남자의 목젖을 쳐서 기절시키고 목등이 아니고 목젖을 쳤어. 너무 너무 아팠겠다. 아프겠다. 진짜 아파서 기절하겠다. 거의 쿨럭쿨럭. 숨 못 쉴 텐데. 밤새도록 쿨럭쿨럭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아프죠. 목젖이 없는데 아픈 느낌이야. 어쨌든 한편 공은 비 맞은 것 때문에 씻고 수한테 돌아와요. 네. 이제 수는 물의 신수라서 비를 안 맞았대요. 비까지 다 피해갑니다. 네.
근데 아까 공이 이제 수 결계 때문에 손을 살짝 다쳤었대요. 그래서 수가 작은 상처인데도 너무 미안해하고 네. 공이 이제 정말 괜찮은데 정 마음이 쓰이시면 네. 사과는 이걸로 받겠다 그러면서 수의 입술을 물고 핥았죠. 이게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그러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갔어요. 이 녀석들. 수는 공이 이제 이 또한 가벼운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고민했고 이걸 보면서 공이 수가 이제는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음엔 더 깊은 뒷키스를 해야지 이런 스텝 바이 계획을 스텝. 세우고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뽀뽀할 때마다 자기가 발뒤꿈치 이렇게 세웠대요. 네. 자기가 키가 더 작아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네. 이제 신체를 성장하지 않게 잡아두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녀석. 통제력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공이 수의 경계심 때문에 성장을 조절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수랑 상극의 기운이라 충돌을 일으킬까봐 억제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체를 키우는 대신에 신력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면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힘을 차라리 이쪽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네, 그래서 수는 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공 얼굴에 표정이 없어가지고 공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네. 수는 달콤한 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잘 말랐는지 만져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또 퍼키 모드에 들어갔죠. 근데 그래서 또 둘만의 드라마를 찍는데 설령이 나타났고요. 설령이 이제 수가 비브룸을 부를 때부터 이 냄새 맡았던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이제 코 괜찮냐 물어봐요. 이제 주작의 불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까이 한 이유로 이 남자의 영혼이 썩다 못해서 바스러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영혼을 먹었나 봐. 역시 모를 거라는 이거 뭔가 악귀의 행동인데? 모를 거라는 좀 계약하는 그래요. 게 아니요. 그래서 수가 설령한테 수고했다고 칭찬했고 네. 곧 결계를 치더니 남자를 깨워가지고 네. 이 남자는 깨더니 음. 자기가 이제 손이 계속 결박돼 있고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젖을 쳤을 때 네. 주술로 말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갖고는 그 남자가 열받아갖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네. 공이 설령이 걸어놓은 주술을 풀어서 남자가 목소리가 튀게 돼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그때 수가 다가가서 산에 불을 지른 게 네 놈이냐 물어봤고 네. 그 후에 누가 너한테 불씨를 준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붉고 긴 머리에 화려한 장신구 부채를 든 남자가 줬다고 했고요. 네. 청룡이 이제 활을 고유 물건으로 갖고 있고 네. 백호는 검 그리고 네. 현무는 창이 고유 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주작은 부채고 깃털이 막 달린 부채죠. 음. 되게 예쁠 텐데. 화려했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부채에 깃털이 달린 것까지 확인을 하니까 아, 진짜 있었구나. 네, 빼박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수는 주작이 이를 버린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공이랑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공이 이제 수 손을 쥐면서 숨을 쉬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그제야 자기가 헐떡이 있는 걸 깨달았고 네. 공은 수가 지금 공으로 가기에는 몸이 좋지 않으니까 내일 날이 밝는 듯이 출발하겠다. 오늘은 네. 우선 쉬자.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령도 그게 맞다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자의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수가 어쨌든 인간이니까 인간의 율법에 맡기자고 했고 방화범으로 쳐넣어. 그 말을 듣고 설령이 이제 공을 훑고 보니까 공 표정이 부풍보다 차가웠대요. 그래서 아, 이제 공이 설령한테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까 술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고 네. 설령이 오제한테 말해뒀으니까 끝나면 오제랑 협의를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설령이 술을 데리고 들어갔고 공이 이제 수가 사라지고 나서 남자한테 감히 내 것을 상하게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겠죠? 하더니 남자 손에 불을 붙여요. 근데 이게 불을 아무리 끄려고 해도 안 꺼지고 몸으로 번졌고 공은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말라고 고문이다, 이렇게 고문. 했고요. 죽었겠죠. 뭐. 결국에 죽었겠지. 언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죽게 해주세요. 죽여줘. 그래서 수가 자던 중에 비틀린 공간으로 소환이 됩니다. 네. 이게 신력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인데 그 신력이 높은 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어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막 놀았었대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힘을 쓰면 육체에 또 영향이 가요. 근데 육체가 약한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간에서 막 신나게 신력 쓰고 놀다가 그 공간에 나오면 피토하고 그랬었대요. 그래갖고는 다시는 이 공간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소환된 공간에는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고 수는 이제 그만 장난치고 나오라고 하면서 주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 주작이 나타나면서 불이 솟구쳤어요. 네. 수는 바로 물을 소환해서 불을 꺼버렸고 네. 이딴 식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지는 내가 재밌는 일을 하는데 누가 망쳤는데 그게 힘이 인계에서 좀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서 일에만 미쳐 살던 현무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린애를 위해 인계로 낳아들이를 낳았다고 하더니 근데 그 어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버리고 온 새끼인 것 같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신을 예뻐해서 품에 안고 다니다더니 정말인 것 같다. 나쁜 놈. 걔 먹어봤자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버린 놈인데 이름도 지어주고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 수는 예전에 책을 보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그 신수가 자기의 피를 타고난 아이를 먹으면 신력이 강해진다는 내용이 있긴 했대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인 걸 알고 충격을 받긴 받았죠. 어쨌든 주지는 버려진 애를 보듬으면서 너도 버림받지 않았다며 자비하고 싶었냐면서 막 싸가지가 비겁고 없네요. 네. 내 피 섞인 어린애 몸이 어떤 맛인지 아냐면서 아릴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맛이 좋다고. 많이 먹어봤나봐. 그러니까 수는 그 말에 많이 이제, 이미 처음 애기가 아닌 거구나. 응. 그런가봐. 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막 분노로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래 주진의 신력이면 수를 소환할 감이 안 됐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약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새신수는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곳이 주작궁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주작궁에서는 여름 때만 주진이 머무른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었고 어쨌든 주진은 이제는 그렇게 이제 안 한다. 먹진 않는다. 처음처럼 효과가 좋지도 않고 품이 많이 들고 이제 그냥 번거로웠던 거지. 그래서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았다. 나쁜 이제 놈이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가 해갖고 키워가지고 깨워가지고 잡아먹는 거잖아. 알 상태로 그렇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이제 끔찍한 짓을 저지른 네 놈을 하느님이 가만두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진이 웃으면서 아니 그 대단한 하느님이 뭘 해주시냐고 벌을 줄 거였으면 진작 내리셨을걸 이러면서 하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곧 돼지실 그랬죠. 분 아닙니까 이분도. 하늘이 부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수 앞에 붉은 빛이 떠올랐는데 거기 이제 공의 모습이 있고 네. 주진은 내가 없었으면 나오지도 못했을 테니 내 거라고 그러면서 얘를 끄는 것도 내 마음 아니냐. 오은영 박사님이 들으면 갑자기 공 너무 금쪽인데 지금? 세상 금쪽인데. 수는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고요. 네. 주진은 듣자하니 신력이 별로라던데 지금 네. 바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가 그 말에 문을 열라고 했죠. 네. 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그래서 주진이 열고 싶은 사람이 열어. 공간은 억지로 열다가 약해 빠진 신체가 나뒹굴까봐 못하냐? 이러면서 또 비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는 이제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주진이 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인사차 온 거야. 이렇게 내 얘기했어요. 일을 방해하지 마 이건 같은데 뭘 원하는 게 없긴 없어.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가 얼마나 세졌는지도 궁금하고 막 이런 거 아닐까? 나 좀 세졌다.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새기지 말자. 수가 이제 그러면 이제 갈 길 가라 그랬는데 네. 주진이 그러려고 했는데 화풀이 좀 하고 싶다. 내가 나약한 현무가 가치 없는 몸뚱이가 족쇄가 돼가지고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네. 불 속에 있는 공이 배를 감싼 채 막 부들부들 떠는 이제 그런 환상을 막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환영을. 그래서 이제 수는 이대로라면 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이제 실력을 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을 공격하고 폭주를 폭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네요. 공간이 깨졌고 고통이 느껴졌고 수는 이제 그 토랑의 송곳니가 깨졌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토랑의 송곳니가 여기에는 먼지는 안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공이 자기를 안고 있고 서령이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토랑의 송곳니가 네.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수의 신력이 너무 세니까 육체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신력을 억누르는 제어 장치인데 이제 그 전대 백호가 수를 위해서 만들어서 목 뒤에 묻어준 거라고 해요. 목 뒤에? 무서워. 어쨌든 수는 필사적으로 궁으로 가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이제 또 기침을 기침하면서, 쿨럭쿨럭. 네,
이제 피를 토했고요. 그러다 기절했는데 수 몸에서 냉기가 막 피어오르더니 방안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수의 신력을 우선 억누르려고 자기의 손에 피를 내서 수한테 먹였고, 그리고 설령한테 벽사님을 부르라고 해요. 그 설령이 이제 좀 이해를 못해 하니까 공이, 궁은 현무의 신력이 가장 충만한 공이라서 신체가 치유가 되긴 하는데 그 신력 팽창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아, 실력이 본인을 옥죄는. 약간 계륵인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올라갈 수도 없네, 그럼. 네. 내가 불러오라고. 그나마 신력이 억눌려 있는 인계가 낫다. 그러면서 사형님도 부르라고 얘기를 했고, 설령은 알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자기가 육체를 좀 키워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이런 방식이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상의를 벗었고요. 곧 붉은 날개가 솟아났고, 날개뿌리에 빛이 보이더니 화염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공은 신음을 하나도 뱉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날개를 감싼 불덩어리를 떼어냈고, 그걸 작게 줄이더니 보석으로 만들어서 수의 목을 움켜쥐고는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니, 불의 기운으로 물을 억누르다가 물이 주춤하는 순간 수의 뒷덜미에 칼집을 내서 붉은 보석을 쑤셔 넣어요. 무서운데? 목을 그렇게 막 그렇게 칼로 막 계속 찔러도 쑤셔도 되겠어? 됩니까? 아, 이빨도 저장고라도 있나? 약간. 거기 주머니 있어? 그래서 이제 공은, 그러니까 몸이 변해요. 음. 이미 변해서 소년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네. 수 내부의 기운이 이제 그 상극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공격을 하려고 했고, 네. 공이 정신이 없는 수한테 네. 당신이 품은 게 뭔지 천천히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익숙한 거예요. 이제 공의 불의 기운이.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신력이 기세를 잃으니까 신체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공이 수의 기운이랑 자신의 기운이 잘 섞이는 걸 느끼면서, 억제기다, 억제기. 네, 맞아요. 그래서 폭주 억제기. 수한테 좋은 꿈 꾸라고, 네, 그래서 인사를 했죠. 네. 스윗하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수는 자신이 나약했던 어린 시절 현무궁에 처음 오게 됐을 때 꿈을 꿔요. 그러다 이제 깼는데 심장이 아플 정도로 아름다운 사내가 자기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내가 공을 닮았고, 공도 예쁜데 저 사람도 예쁘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공이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BL에서 아름다운 사내, 잘생긴 사내 이러면 다 공이야. 아, 그럼요. 정해져 있죠. 네. 결론은 정해져 있어. 어쨌든 수 눈의 남자는 신개인 중에서도 유독 아름다웠대요. 네, 그리고 이제 등 뒤에 웅장한 날개도 접혀 있었고, 공이 아픈 것 없냐 물으면서 목이 타냐고 묻더니 물을 따라줘요. 근데 수가 원래 입술이 늘 터져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았고, 게다가 쓰라렸대요. 네. 수가 자꾸 입술을 만지작거리니까 공이 이제 수 몸을 세워서 등을 기대게 하더니 뽀뽀를 했고, 수는 누구세요? 수가 놀라서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님 누구임? 공이 수로 웃는 걸 보더니 휘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휘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휘하.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너무 성인이니까 아를 붙이기가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공이 예 현율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수는 근데 그럴 이게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서 얘는 다시 정말 휘야 이렇게 물어봤고, 신체의 성장이 멈춘 거 아니었나? 이게 다 끈 건 줄 알았는데, 아직 더 남았어. 근데 공이 갑자기 물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수입에 직접 물을 넣어줬죠. 그러더니 그렇군요. 그냥 키스를 위한 한발 전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은 그저. 손이 있는데 입을 이용한 거죠. 네. 한번 물맛을 보니까 갈증이 더 심해졌고, 공이 이제 그렇게 입으로 계속 줄 무엇에 때마다 대한 갈증? 열심히 받아 마셨대요. 어미새와. 그리고 갈증이 가시고야 자식이가 한 짓을 깨닫고 네. 더 안 줘도 된다고 어허. 했죠. 이제 공은 무시하고 키스를 했고요. 네. 그러더니 저 말고 수에게 이렇게 입 맞춘 사람이 또 있냐 물어보니까 수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고, 네. 왠지 있어도 없다고 해야 할 분위기랑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는 자기가 놀란 건 둘째치고 공이 미래에 맞이야 할 반려에게 못할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미 들은 것 같다만. 자기만 몰라. 그래서 입 맞추는 건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거기까지 괜찮은 게 확실해? 혀 넣는 건 하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공이 또 이제 물 마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건데 불편하셨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또 갑자기 부모의 빙의에서 아니 안 불편했어 괜찮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었던 거겠다 또 정신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수는 이제 공한테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냐고, 그래서 갑자기 커진 거냐 물어봤고, 네. 공이 잘 모르겠는데 수가 피를 토해서 당황하던 차에 물의 기운을 맞아서 정신을 잃었는데 네. 눈을 떠보니까 이런 상태더라 이렇게 했죠. 구라를 치니까 사용님이 아마 물의 힘으로서 보호하려고 신력이 순간적으로 극대화된 게 아니겠냐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그게 남을 팔았어요. 아니지만. 안타깝죠. 그 수는 또 자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니까 미안했고 네. 혹시 아팠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 안 아프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그냥 수가 누워있는 걸 보는 게 더 아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는 그래서 이제 현무궁으로 돌아왔고요. 무사히 돌아왔군요. 네, 수가 초중검 상태로 돌아왔는데 네? 괜찮으신 거 아니었어? 괜찮게 했는데 어쨌든 초중검 상태로 돌아왔다는 게 소문이 나면 신계 전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악한 시온이 스밀 수 있대요. 그래갖고는 현무궁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했죠. 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궁에 백리랑 청아가 찾아왔고요. 네. 둘이 이제 수의 상태를 대충 알고 왔어요. 근데 공은 수 입술에 약이 좀 묻어 있었다면서 입술을 눌렀다 핥은 거를 둘에게 보여줬고 백리는 흥미진진한데 이러면서 보고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 아닐까? 어처구니가 없네. 재밌군. 청아는 수가 이제 백리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네. 수가 백리한테 백향님께 받았던 토랑의 송곳니가 이제 내가 받았던 거 말고 더 받은 게 있었냐 물어보고 백리는 이제 질문의 무슨 소리냐. 뜻을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이 은근히 위협적인 기운을 백리한테 보내요. 네. 눈치 챙겨. 근데 눈치 챙겨! 백리가 이제 공이 좀 건방지긴 했는데 감히 자기한테 위협적인 기운을 썼으니까 감히 스승에게. 근데 상황이 흥미로워서 그냥 네. 공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비상용으로 사형한테 남겨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가 이제 우와, 눈치 장난 아닌데? 수한테 이제 토랑의 송곳니가 박혀있다는 걸 아는 게 이제 현무궁 내에서는 사형이랑 수령뿐이고 그래서 응급조치로 썼으면 이제 말이 되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도 이제 계속 뭔가 찜찜한 거예요. 눈치 그리고 없죠. 이제 청아도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왜냐면 물의 힘이 폭발하는 걸 느낄 때 불의 힘이 터져 나오는 것도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힘인가 이렇게 딱 느껴보려는데 사라져 버렸고 네. 이게 그 수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현무랑 주작에 부딪힌 거 아니겠냐 얘기를 하는데 네. 주진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현무의 힘을 모두 잡아먹을 정도로 강한 힘이 주진의 것이라니 말이 안 된다. 주진이 이렇게 셌다고? 쓸 수도 있지. 걔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청아는 역대 가장 강한 실력을 가졌다고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센 거죠. 네. 근데 내가 제일 센데. 근데 자기가 위협을 느낄 힘을 주진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섬뜩한 거예요. 짜증나는데?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수한테 혹시 그 미친 새 만났었냐고 물어봤고 미친 새. 수가 맞다고 하니까 청아는 왜 만났냐고 또 계속 물어봐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야. 걔가 나타났는 거. 우연이었어. 수는 근데 공이 상처 받을까봐 이제 공 귀 닫아. 내 새끼 귀 닫아.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공이 이제 좀 자기를 요즘 수가 계속 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봐준다 이러면서 우선은 약이랑 다과상을 챙겨오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피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사이에 수가 이제 주진이 자기 힘을 키우려고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알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 알은 왜 여기다 버리고 간 거지? 힘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서. 네. 아, 색깔도 별로여가지고 그냥 버린 거지. 그냥 평범한 건가 보다 이러고는 버린 거예요. 빛은 밝을수록 센 거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리가 이제 주진이 낳아준 부모도 독사를 하려고 했었고 어휴. 폐륜 장난 아니야. 아주 진짜 선명하게 악인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진짜.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없이. 했던 놈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낳았다고 해도 얘는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했고 특이한 납득. 걔 기준으로는 그냥 평범인데? 걔라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수가 잠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청아랑 백리가 방 밖으로 나오니까 공이 기척도 없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어. 청아가 너 엿들은 거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공이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던 것 뿐이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백리가 수가 이번에는 엿들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거지. 듣긴 들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들리더라. 수군. 수가 이번에는 심각했으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백리가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아는 힘의 크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상태가 완전 괜찮은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이 정도면 소멸각인데? 라고 하니까 살아서 다행이다. 백리가 청아가 청순하고 멍청하게 매력이긴 한데 머릿속까지 청순할 필요 없지 않니? 아, 이러면서 왜 빈정거려? 그러면서 공한테는 야 근데 너는 좀 청순해질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네. 청아는 이제 그러다 갑자기 궁금증이 떠오르면서 네. 공한테 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징그럽게 큰 건데 수가 네. 뭐라고 안 해?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공이 그러고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이 이제 수가 연유를 묻긴 했는데 아마 마음이 아파서 더는 묻지 못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죄책감 심어졌어. 수가 자기 때문에 공이 갑자기 변하고 미안해 하는 게 마음에 들었대요. 아, 변태 새끼. 와, 괴롭히고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못된 수의 놈. 모든 감정이 자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백리는 공이 그러던 말던 난 재밌으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네. 있고 주작은 재미없으니까 채워버리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이 주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백리가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은 아무래도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빗줄이라 그래. 네, 그러면서 근데 주진은 못 느끼는데 나만 느낄 수 있다고 내가 더 세서 그래. 했죠. 그러니까 백리가 그러면 주작궁이 어떻게 나올지 우선 기다려야겠다 했고 네. 청아는 미친 새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냐 재판이라도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니까 네. 백리가 이제 뭐 금지된 주술 썼다는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어기지 않았어. 진짜 피해갔어. 아직 법꾸라지.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법꾸라지 새끼, 나쁜 새끼. 법꾸라지. 교묘하게 피했어. 그러면서 그건 의미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후에 주작궁에서 인계에서의 일은 네. 수랑 주진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왔고 와, 어플 장난 아니네요. 나쁜 놈 진짜. 근데 사형이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난리 네. 폈고 네. 수는 근데 이게 상황상 수가 힘이 폭주해가지고 아. 주진도 다친 거니까 네. 거기다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고는 넘어가요. 일단 묻었군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곧 공의 생일 연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는 우선은 그 연애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아, 내 새끼 생일이 더 중요해. 그쵸. 근데 수가 이제 공이 이게 갑자기 되게 성인 남자가 돼가지고 익숙하지 네. 않으니까 또. 너무 잘생긴 데다가 생일 잔치를 되게 귀엽게 꾸몄는데 애가 너무 커버렸네. 이제는 그럴 수 큐트, 없다. 큐트 컨셉인데. 그러니까 컨셉 광분 잘못 컨셉 잡았어. 풍선 막 알록달록하게 걸었는데 이게 아닌가? 막 이래. 어쨌든 공이 자꾸 이제 막 껴안거나 뽀뽀를 하면 머릿속이 네. 백지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자꾸 막 미치게 사고가 뛰는 정지. 거예요. 네, 부정맥이 온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수가 생일 연애를 핑계로 공을 계속 피했고요. 네. 공은 자기는 순수한 애정으로 대하는데 그러니까 수가 자기만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순수한 하는 것 같은데 애정이라니요. 흑심입니다. 흑심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꾸 피하니까 공이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청아한테서 수업을 들을 때 수가 이렇게 쉬운 남자라니. 또 공을 몰래 구경하다가 들켰어요. 네. 그러고는 또 대놓고 공을 피하고 공이 청아한테 예전에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한 내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위험한 내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원 그거를 내기. 기억하십니까? 얘기를 꺼냈고 네. 이게 청아가 취해가지고 네. 신수의 맹세로 건 거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와. 그래서 공이 청아한테 약속 뭔가를 거부하는 요구를 거 했고 아니었어. 네. 청아는 그걸 들어주면 나 현무궁 출입금지 당한다고 네. 했는데 공이 그러니까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그럼, 합니다. 그럼. 이런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얄미워. 하게 했죠. 어쨌든 네. 그 후에 수는 공이 이제 청아랑 술법을 겨루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의약방에서 진찰을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수는 다른 얘기는 없더냐 물어봐요. 근데 네. 사형이 요즘에 공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무리가 간 게 내 아닐까요? 새끼가 밥을 안 먹어? 이런 말을 하니까 수는 또 이제 놀라서 공한테 바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공이 정신을 차리더니 갑갑해서 산책을 갔다
이런 얘기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아니 쓰러진 애한테 산책을 보내다니 참담했지. 이건 미인계야 뭐라고 해야 돼? 그 약간 밀당을 또 함정을 열심히. 탔네. 그래서 공이 산책하고 있다는 중앙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네. 수가 다가갔는데 손이 닿으려고 하는데 공이 수를 피하는 거예요. 밀고 그러면서 있군요. 네, 공이 왜 오신 거냐고. 그래서 저를 싫어하지 않으시냐. 네가 먼저 날 피하지 않았냐?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꼴도 보기 싫으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수가 어허. 아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들은 거냐. 그랬죠. 오해다. 그래서 공이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절 피해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숨이 이렇게 막혀서 되므로 그래. 눈도 안 마주치지 않았냐. 그래서 막 내가 괴롭고 몸을 줄일 슬퍼서 수도 없고. 아유, 막 괴로워하니까 수가 옛날부터 이제 공의 슬픈 표정이 약했단 말이에요. 연기.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할 리가 없지 않냐. 네가 크고 작고 그러든지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뺨을 막 쓰다듬었어요. 네. 갑자기 또 드라마 분위기가 됐지. 네. 그런- 슬로우. 키갈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서 수를 이제 공이 은근히 끌어당겼고 네. 수가 이제 또 끌어안기니까 놀랐는데 네. 지금 수보다 큰 겁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손을 그런 커다란 몸으로 저런 대사를 친다고? 절 싫어하지 않아. 미인계를 썼지. 불쌍한 척. 그래서 이제 수가 손을 놔달라고 하니까 공은 이제 막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맞춰달라고 안 그러면 안 믿어드릴 거라고 하니까 네가 해. 막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제 수가 입을 맞춰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게. 넌 너무 이제 몸이 수동적이었어. 커진 나는 싫은 거예요? 응. 이런. 그래요 되었습니다 하더니 수를 풀어주고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가 단지 이제 자기 이제 얼빠라서 그런 거였는데 네. 공의 체념 어린 얼굴이 쓸쓸해 보이고 자기가 또 심장이 털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군요. 그깟 입맞춤이 뭔데? 그래서 이제 막 눈을 지끈 감고 뽀뽀를 했죠. 질끔 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하는 게 중요했어. 눈을 버럭 뜨고 뽀뽀할 순 없잖아요. 질끈 감았다는 것은 뭔가 싫지만 억지로 한 느낌을. 수가 떨어지려고 할 때 공이 수를 잡고 또 키스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다신 피하지 않겠다 약속해 달라고 네. 그러니까 수가 이제 결국 또 약속을 해줬죠. 이것은 혹시 맹약? 그것은 아님. 그래서 이제 밤에 수가 이제 공이 청아에게 맞은 부위를 봤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만져주면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만지면 아프죠. 멍이 들었는데. 누르면 안 돼. 어릴 때 배앓이를 하면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셨냐 무슨 이러면서 소리야? 자기 몸을 막 만지게 하더니 네. 갑자기 소세지가 너무 아파요. 여기다 이 만져주세요. 새끼가. 매달렸고 제정신 아니네. 근데 원래 제정신이 아니었어. 태어나기 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와. 나중에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매달렸고요. 수는 공이 이렇게 아파하다니 만져만 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 그럴 리가요. 결국에 좆도마떼를 하게 됐고요. 네. 이게 그 후에 수가 이제 자기가 알던 어리고 귀엽던 공의 모습이랑 완전 동떨어진 공이 막 새끼가 흐르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왜 갈팡질팡하죠? 그 이래도 흐름에, 되는 건가? 그 흐름에 몸을 맡겨. 나는 내가 얘를 키웠는데 내가 지금 얘랑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느낌인 내가 거야. 키운 건 공인데 나를 유혹하는 것도 공이네? 막 내가 뭘 키운 거지? 그래서 난 이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공이 또 나중에 다른 짝을 이제 찾아서 걔랑 혼인을 할 거라는 상상만으로 또 괴로워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생일 연애날이 됐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계속 그 생일 연애날까지 공이 수를 은근히 계속 잡아먹어요. 대놓고는 아니고. 이미 네, 좆도마떼 계속 하면서. 어쨌든 아직 첫날 밤은 안 했다. 이러면서. 수는 공의 생일을 축하했고 연회장에서 공이 수한테 대놓고 입맞춤을 합니다. 네. 근데 선전포고. 거의 혼내죠. 네. 결혼식이죠. 피로연을 한 거죠. 그 뭐지 결혼식 하면 꼭 마지막에 둘이 뽀뽀 타임 있는 진짜 그런 왜 그러는 느낌으로. 근데 궁인들이 서로 민망해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언젠간 이럴 원하는 거라고 거지. 생각했지만 그날이 오늘. 에헤이 에이. 못볼걸 봐버렸네. 에이. 저런 건 그냥 방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러면서. 이때끼리 하자. 근데 청아는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했고 네. 이제 이제 한 거야? 그러더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둘이 원래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다가 이게 네. 거의 혼내식인 거를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들 알고 있어. 그럼 네. 수도 모를걸? 그렇지. 그렇죠. 청아와 수만 모르는구나. 신들이 네. 저래서 어째 쓴담. 나머지 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고요. 어쨌든 청아는 무슨 계절이죠? 봄이요. 봄. 봄이랑 겨울이 정신이 없네.
봄이랑 일은 제대로 붙어가지고. 하고 있나 몰라. 그래서 가끔 꽃이 겨울에도 폈다가 여름에 봄에도 폈다가 아, 이러고. 그래서 맨날 4월, 3, 4월에 눈이 오는구나. 이런. 둘이 눈치가 너무 없네. 붙어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공의 계획대로 수가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네. 중에 공의 생일 파티에 주진이 찾아옵니다. 약간 말레피센트 같은 느낌인걸? 아, 말레피센트를 안 봤다. 그거 생일날 이제 마녀 오잖아요. 그런 느낌. 저기. 초대하지 않은 손님. 맞아. 아, 그런 불쾌한- 느낌. 그쵸. 불쾌한 손님. 그래서 주진은 무슨 궁이로 찾아온 주진은 걸까요? 공을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걸 몰라요? 몰라요. 힘을 몰라요? 아, 음.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근데 아마 죽이고 먹으려고는 할 거예요. 죽이고 먹으려고 하지만 죽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피엔딩이 될까요? 아! 와, 그거구나. 하늘님의 천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어.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스포 없이 여기까지입니다. 왠지 세세한 그런 히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대충 어떻게 끝날 거라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해피엔딩이에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요. 아름답네요. 아름답기만 한가? 어쨌든 얘가 빨간 날개를 단 게 아니고 빨간 여우 꼬리를 달고 나온 게 아닐까. 사실 그런 거 주폭스라고 합시다. 복국공 엽기잡 정석이고요. 네. 네, 이게 새끼 사실 알 때부터 요망하죠. 네, 그쵸. 여우공. 알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죠. 듬칫. 그러니까 그렇고요. 어떻게 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신도 많이 꽤 나와요. 네, 음. 이제 입술 박치기 하고부터는 꽤 나오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좀씩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계속 한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평소에는 이제 막 존댓말 하다가 반말 음담 패설도 하고 이런 게 좀, 낮조밥인가요? 네, 좋고요. 안타깝다. 둘 다 이제 서로가 처음이라는 것도 좋았고 음. 원앤온리이기도 하니까 네, 좋아하시면 강추. 원앤올리, 동양풍, 네. 판타지, 여우공, 복국공, 엽기잡 엽기잡. 좋아하시면 네, 그러게 추천입니다. 이번에는 키워드가 되게 호인 키워드가 많네요. 대중적으로 좋은 키워드. 근데 또 의외로 판타지 안 보는 사람들은 판타지 안 보고 아, 그래요? 동양물도 안 본 음. 사람도 있어요. 생각외로. 난 재밌... 동양풍이나 무협풍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 그리고 여기 또 좋아.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음. 그것도 또 그래도 이번 음. 소설은 뭐 한자어도 많이 안 나오고 무공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되게 무난한 속성 얘기만 나와가지고 불석, 물석, 되게 바람. 간단하게 딱 4개밖에 없잖아요. 되게 맞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수가 나이에 비해서 눈치가 없다는 감상이 좀 있긴 해요. 아, 음. 저 약간 그게 좀 눈새. 짜증났어요. 그 뭐지? 아픈 거. 아픈 거? 이게 꼭 필요한 캐릭터이긴 한데 아, 너무 병약해서? 너무 병약한 게 너무 굴러, 짜증났어. 자꾸 굴러. 쓰러지고 자꾸 박혀네. 쓰러지는 거 귀찮아. 그럴 수 있어. 사실 공이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한 포석이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냥 저는 생각에는 네. 이게 원래 잔하신 데다 약하니까 현무개만 처박혀 있다가 네. 일만 하고 주변에 부하밖에 없으니까 네. 눈치 네. 맞춰주는 사람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던 애고 막 이래서 음. 눈치가 없는가 보나 약간 그렇게 납득을 했고요. 네. 제가 좀 설정 덕후라서 네. 이런 설정 재밌어요. 이런 게 좋습니다. 속성 그런 게 있는 게 재밌어요. 얼음 속성. 그러니까 얼음 속성은 근데 보통 물 속에 귀속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가지 맙시다. 근데 얼음물에 손 약간 이렇게 그- 담그고 있는 거 좀 그거 귀여워. 있잖아. 그거 원피스에서도 마그마 속성 있고 아, 불속 불속성 있어가지고 있고. 불속성이 마그마한테 지잖아요. 아, 그래서 더 센 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밌는데 재밌었습니다. 이게 좀 빠른 전개가 취향이면 네.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이제 좀 얘기가 많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까지 설명이 맞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그냥- 좋으면은 또 좋아할 수 있고. 그게 근데 이야기에 또 필요가 없는 설명은 아니라서 저는 또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그냥 싫어하시는 혹시나. 분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냥 예, 혹시나 싶어서 요즘은 약간 빨리빨리가 트렌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사이다가 빨리 안 나오면 사람들이 막, 맞아. 답답해, 뭐야, 왜 답답해.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맞아. 답답하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아래서부터 시점이 나와요. 네. 공이 아래서부터. 응.
에필로그가 있군요. 네, 그거랑 그 수가 새끼 때 공이 키워주는 키작 설정인 AU도 것도 있구나. 네, 그것도 좋아해요. 아, 외전 같은 네. 게 있어요? 그것도 좋고 그래서 외전까지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리뷰는요. 네. 어디서도 이런 수작은 없었다. 연화공의 새 수작이 보고 싶으면 추천한대요. 아방수와 계략공의 환상 콜라보로 엽기잡의 정석. 여기서 그러네요. 수가 병약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 있긴 한데 맞아. 공의 내숭이랑 새 수작이 워낙 대단해서 그러려니 하게 새수작. 되더라고요. 새수작. 개수작 아니고 새수작. 그리고 백호 청룡 여여 커플도 조금씩 나오는데 존맛이라고. 아, 두 분 다 여자였어요? 네. 전혀 저도 몰랐네. 여기 약간 백합으로 조금 따로 쓰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청아만 생각을 여자인 했어요. 줄 알고 백리는 여자인 줄 몰랐네. 여자예요. 백리도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플러스로 제픽은 공 진정시키려고 아명 부르는데 더 꼴려하는 공. 이름? 휘하라고 부르는 거를 네. 공이 더 꼴려합니다. 아, 네, 변태라서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리뷰는 1번 뺨, 2번 현율님, 네. 3번 유라 착하지 숨쉬어. 아, 맞아. 숨 쉬어 할 때 반말합니까? 저런 때는 반말을 가끔 반말을 하나 봅니다. 툭툭 해주는 거지. 그거 할 때요. 아, 덮밥 예. 먹을 때. 네. 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요거 또 좋은 요약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작가님 예전처럼 휘율 키작 버전으로 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있다면서요, 아까. 네, 그게 너무 좋았다고. 따로 네. 또 길게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길게. 네. 그리고- 언젠간 내시겠지. 외전을 길게 해달라.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약간의 인소 감성이 느껴지는 역기전물이에요. 인소 감성이 뭐예요? 인터넷 소설. 네. 다 인터넷 소설 아니야? 약간 그냥 좀 읽기 수월한 문체가 아, 네, 쉽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한자가 별로 없고요. 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고 다음 거는 공이 질투 많고 아래서부터 수만 좋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무심수 좋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심수는 아니잖아. 음. 굉장히 관심을 전혀 무심하지 않은데? 약간 성격이 무심해서 그런가? 멍청했다. 괜찮아. 뭔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다. 첫 부분에 세계관 설명이 많아 좀 읽기 힘들 수 있으나 저는 잘 읽었고 이해하니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공이 수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는 까칠한데 소한테만 내숭 떠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내숭 어쨌든 떠는 거 좋죠. 그 다음에는 역기잡 소설에는 외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마법이든 약을 먹든 뭐라든 간에 원래 나이 많았던 주인수가 어려져서 옛날과 정반대로 주인공에게 보살펴 있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역기잡 외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법을 준수하셔서 장관님이 그런 내용을 넣어주셨고 법을 준수했대. 그냥 좋아요. 아, 이 사람 댓글 되게 귀엽다. 재밌게 달았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가져줬어요. 네. 그런 그리고- 법이 있었군요. 작가님 그렇다고 법을 합니다. 지켜주세요. 다른 작품들도 참고해주세요. 맞아. 네, 꼭 꼭 있어야 된다고. 네. 다른 작가님들도 모두 법을 준수해주세요. 한 줄 리뷰.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착각이 대단하다. 안타깝다.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너무 알아서. 슬픈 얘기. 아니, 저 너무 착각이 되나. 이거 딱 한 줄만 이게 너무 웃겨서. 네. 착각이 훌륭한- 대단하다. 착각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훌륭한 어쨌든 요약. 리뷰 이 정도로 가져왔고요. 네. 네, 재밌으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추천입니다. 좀 옛날 글이긴 하지만요. 그 19년도 나왔을 때 리뷰는 조금 안 좋은 리뷰가 있긴 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한 권 기미를 해보시고 네, 제가 그래도 오늘은 좀 길게 리뷰를 했으니까요. 온갖 포인트를 다 모아서 사면 700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와, 예스24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그쵸. 주말 그렇군요. 포인트와 달빛으로 한 권씩 모으면 금방이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 권은 700원 주고 샀다고. 저도. 대단하다.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은 한유다님의 비엘소설 전율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무지개떡님의 비엘소설 어느 소심한 에스퍼의 힘겨운 중재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장르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